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정답은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요. 전쟁 중인 나라는 적어도 누가 적인지 알거든요. 평화로운 나라는 적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냥 살다가 전쟁이야? 하게 되죠. 레바논이 딱 그 꼴입니다. 레바논이라는 나라 한번 들어보셨죠? 중동의 파리라고 불렸던 나라. 지중해 햇살 아래 와인 마시고 유럽 못지않은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100만 명이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우픈 게 뭔지 아세요? 레바논 사람들한테 이거 누구 때문이야 물어보면 아무도 자기 잘못이라고 안 해요. 이스라엘? 헤즈볼라 때문이야. 헤즈볼라? 이스라엘 때문이야. 레바논 정부, 우리는 피해자야. 국제사회? 우리도 피해자야. 세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해자 없는 전쟁. 피해자만 가득한 전쟁. 오늘 저는 그 아이러니의 한복판으로 여러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황당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우픈 전쟁 이야기 시작합니다. 불씨는 어디서 왔는가? 헤즈볼라라는 괴물이 태어난 날. 자, 일단 기본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헤즈볼라. 이름 자체가 어렵죠? 헤즈볼라는 아랍어로 신의 당, Party of God 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당이래요. 신의 당. 근데 이 신의 당이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로켓 쏘고, 터널 파고, 민간인 뒤에 숨고. 신이 이걸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야, 내 이름 빼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헤즈볼라가 처음 만들어진 게 이스라엘 때문이에요.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합니다. 레바논 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를 몰아내겠다는 명목이었죠. 근데 이스라엘이 들어오자 레바논 남부 시아파 무슬림들이 이란의 지원을 받아 저항군을 결성합니다. 그게 바로 헤즈볼라예요. 다시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낳은 셈이에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그 헤즈볼라를 죽이려고 또 레바논에 들어갔어요.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 정도면 거의 자기가 자기 뒤통수를 치는 수준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황당한 얘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폭탄.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려면 이 나라의 구조를 알아야 해요. 레바논은 작은 나라입니다. 경상도보다 조금 큰 땅덩어리에 약 500만 명이 살아요. 근데 이 500만 명이 18개 종파로 나뉘어 있어요. 기독교도 있고, 수니파 무슬림도 있고, 시아파 무슬림도 있고, 드루즈파도 있고, 이걸 다 합쳐놓고 한 나라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레바논 정치 구조는 종파 비례 배분제예요. 대통령은 기독교 마론파, 총리는 수니파, 국회의장은 시아파로 고정돼 있어요. 1943년에 만든 구조가 지금도 그대로예요. 근데 여기서 웃긴 게 헤즈볼라는 국가 안에 있는 국가입니다. 군대가 있어요. 자기들만의 군대가. 레바논 정규군보다 더 무장이 잘 된 군대가 레바논 안에 있는 거예요.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한테 무기 내려놔 하면 헤즈볼라가 뭐라고 하냐면 됩니다. 다음 기회에요. 그리고 레바논 정부는 그냥 넘어갑니다. 왜? 헤즈볼라가 더 세니까요. 이 황당한 구조가 30년 넘게 지속됐어요. 그리고 그 30년 동안 이스라엘은 국경 너머로 헤즈볼라를 지켜보면서 이를 갈고 있었죠. 그럼 이스라엘은 왜 하필 지금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가 좀 놀랍습니다. 세계 최강의 첩보전. 삐삐가 폭발했다. 2024년 9월. 레바논 전역에서 삐삐 무선 노출기가 폭발합니다. 네, 삐삐요? 1990년대에 쓰던 그 삐삐. 헤즈볼라가 왜 삐삐를 쓰냐고요? 스마트폰은 이스라엘이 추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헤즈볼라 대원들이 구식 삐삐를 썼어요. 근데 그 삐삐가 동시에 수천 개가 폭발합니다. 단 몇 초 만에 레바논 전역에서, 슈퍼마켓에서, 병원에서, 길거리에서 헤즈볼라 대원들이 들고 있던 삐삐가 그냥 쾅 터진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헤즈볼라에 납품되는 삐삐 공급망에 침투했어요. 제조 단계에서 폭발물을 삽입한 거예요. 그것도 탐지가 안 되게, X선 검사도 통과하게, 몇 달 동안이나 아무 이상 없이 작동하게. 그리고 원하는 순간에 신호를 보내서 꽝! 이건 영화에서도 이렇게 안 해요. 너무 황당해서요. 근데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다음 날엔 워키토키도 폭발했어요. 그 다음엔 태양광 패널도 노트북도 터졌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헤즈볼라 대원들이 전자제품을 못 믿게 된 거예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이걸 했다면 헤즈볼라 수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스랄라를 없애가. 하산 나스라하.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헤즈볼라 수장이자 중동에서 가장 오래, 가장 강력하게 생존한 무장 조직 지도자입니다. 30년 동안 이스라엘의 암살 시도를 피해온 사람. 본인이 나는 지하에 산다고 공언했을 만큼 철저히 숨어 다닌 사람. 그 나스랄라가 2024년 9월 27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합니다.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정확한 작전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근데 알려진 건 이스라엘이 수년에 걸쳐 그의 위치를 추적했고 벙커 관통폭탄으로 지하 수십 미터 아래에 있던 나스랄라를 정확히 타격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살아남은 사람이 하루 만에 사라진 겁니다.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머리가 잘린 것과 같았어요. 지휘 체계가 흔들리고 대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죠. 그리고 바로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지상군이 레바논 국경을 넘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 전쟁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가자의 복사본. 리타니 강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목표는 하나예요. 리타니 강 이남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 리타니 강은 레바논 남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강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강 이남에서 헤즈볼라를 완전히 몰아내야 북부 주민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북부 주민 약 6만 명이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 때문에 1년 가까이 피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 가자 지구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합니다. 마을에 경고 방송하고 주민들 대피시키고 그 다음에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 하나하나, 터널 하나하나 뒤집어 가면서요. 가자 지구에서 했던 고강도 지상작전을 레바논에서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가자 지구는 사막 지형이에요. 레바논 남부는 산악 지형이에요. 헤즈볼라는 그 산 속에 수십 년에 걸쳐 지하 터널 네트워크를 구축해놨어요. 마을마다 연결된 터널, 무기 저장고, 의료시설까지. 이스라엘 군인들이 마을 하나 점령했다고 생각했는데 땅 밑에서 헤즈볼라 대원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두더지 게임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피해는 누가 가장 많이 보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답은 너무 뻔합니다. 레바논이 또 무너진다. 레바논이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라는 거 아세요? 2020년 8월 4일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 질산 암모늄 2,750톤이 한꺼번에 터져서 200명 이상 사망, 수천 명 부상, 도심이 완전히 날아간 사고.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비핵 폭발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게 6년째 경제 위기 중인 나라에서 일어난 거예요. 레바논 화폐 가치는 2019년 대비 98% 이상 폭락했어요. 중산층이 하룻밤 사이에 극빈층이 됐어요. 은행에서 돈을 못 찾아요. ATM이 작동을 안 해요. 전기가 하루에 2-3시간 들어와요. 이 상태에서 전쟁이 터진 거예요. 지금 레바논에서는 100만 명 이상이 피란 중입니다. 레바논 전체 인구의 약 20%가 집을 잃은 거예요. 학교는 피난민 수용소가 됐고 도로는 차량 행렬로 마비됐어요. 국제 구호 단체들이 물자를 보내려 하지만 이스라엘이 공항과 항구를 봉쇄했어요. 들어오는 모든 물자가 헤즈볼라에 흘러갈 수 있다는 이유로요. 헤즈볼라를 잡으려다 레바논 전체가 잡히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국제사회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뭔가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게 또 황당합니다. 외교라는 이름의 코미디,
30년 만의 만남. 2024년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직접 회담을 합니다. 30년 만에요? 두 나라가 공식적으로는 전쟁 상태거든요.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1948년 이후 공식 평화 협정이 없어요. 근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앉은 거예요. 미국의 중재로요. 어떤 느낌이냐면 싸우다가 지쳐서 선생님한테 불려간 두 학생 같은 느낌이에요. 미국이 선생님이고 이스라엘이랑 레바논이 학생들인 거죠. 선생님이 자, 얘기해봐 하면 이스라엘이 제가 먼저 때렸어요 하고 레바논이 저는 안 때렸어요. 헤즈볼라가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도 이미 알아요. 이 두 녀석이 말로는 절대 안 끝난다는 걸. 협상의 핵심 쟁점은 딱 하나예요. 헤즈볼라 무장 해제. 이스라엘은요, 헤즈볼라 무기 다 내려놔야 철수 고려할 수 있어. 헤즈볼라 측은 이스라엘이 철수하면 논의할 수도 있어. 레바논 정부에서는 우리는 헤즈볼라한테 무기 내려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이게 협상입니까? 이건 상담이에요. 해결이 안 되는 상담. 그리고 이 사이에 국제 유가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중동이 흔들리면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전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자, 여기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 봅시다. 이 전쟁의 진짜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없애려 하지만 헤즈볼라를 낳은 건 이스라엘 자신이에요. 헤즈볼라는 레바논을 지킨다고 하지만 레바논을 가장 많이 망가뜨리는 것도 헤즈볼라예요. 레바논 정부는 피해자라고 하지만 30년 동안 헤즈볼라를 방치한 공범이에요. 국제사회는 평화를 외치지만 무기는 계속 팔아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만 있고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세상.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이 전쟁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헤즈볼라 뒤에는 이란이 있어요. 이란 뒤에는 또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어요. 미국은 또 나름의 셈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대 헤즈볼라의 싸움이 아니에요. 세계 질서 재편 싸움이에요. 중동에서 시작된 불씨가 어디까지 번질지 아무도 몰라요. 레바논 사람들은 이 모든 체스판 위에서 그냥 말이에요. 왕도 아니고 퀸도 아니고 체스판 위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말. 그게 가장 슬픈 아이러니입니다. 중동의 파리는 어디로? 1960년대 베이루트를 찍은 사진을 보면 정말로 파리 같아요. 지중해 해변에 노천 카페가 즐비하고 세련된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사람들이 활짝 웃으며 걸어 다녀요. 그 베이루트가 지금은 폭격 연기와 피난민의 눈물 속에 있습니다. 레바논이 정상 국가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진짜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고 전문가들도 몰라요. 그냥 한 가지만 확실한 건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982년에도 레바논에 들어갔어요. 2006년에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또 들어갔어요. 매번 헤즈볼라를 없애겠다고. 근데 매번 헤즈볼라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혹시 이번엔 다를까요? 역사는 뭐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저는 오늘도 세상을 비틀어 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다음 편에는 이란이 왜 이 싸움에서 절대 직접 개입하지 않는지 그 어마어마하게 계산적인 이유를 풀어드릴게요. 예고하자면 이란은 지금 체스를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둑을 두고 있어요. 그것도 백수 앞을 내다보는 바둑을요.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이죠?